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건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례 이거 진짜 소설 같거든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퉜던 사건입니다. 일단 먼저 인물 소개부터 할게요. 원고는 공무원이고요. 피고는 의사입니다. 이 두 사람 사실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로 만났다고 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속전속결이죠. 결혼하고 나서는 원고 어머니가 아유 우리 사이 전셋집이랑 차까지 마련을 해주셨대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아니 오히려 남부러울 것 없이 시작한 신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혼 초부터 시작이 돼요. 남편이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도는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다가 이 남편 나중에는 더워 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따로 자기 시작하고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별도로 사와서 각방을 쓰다시피 했다고 해요. 신혼인데 말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편이 당연히 이상했겠죠. 중매로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나는 아이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인 신혼인데 잠자리를 계속 피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산전검사를 먼저 받으러 갑니다.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고요. 근데 검사 결과는 문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한테 있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죠. 게다가 성염색체 이상까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남편도 이 결과가 믿기지 않았는지 다시 염색체 검사랑 고환 조직 검사까지 재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검사에서 확인된 게 이 남편 정상적인 남성 염색체가 아니라 세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자이시즘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질환 때문에 성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게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결혼하고 나서 정확히 밝혀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화나는 포인트가 나와요. 남편은 이 재검사를 받고도 사실 아내한테 제대로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는 이러한 불임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 시아주번이 정자로 인공수정이라도 해볼래? 라고 먼저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도 듣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커지고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폭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 좀 소송에서 알아보니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7살 때 이미 고환이 잠복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우측 고환 절제술까지 받은 그 기록이 있었고요. 게다가 요도하열이라는 증상까지 있어서 결혼한 이후에도 비뇨기과를 여러 번 다녔던 병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이사랑 결혼했잖아. 자기 몸 상태를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이걸 알면서도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런 원망과 배신감이 커지면서 부부싸움은 더 격해졌고 급기야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폭행 사건 이후에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가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법적으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으니까 민법 816조 3호 사기에 의한 혼인이다. 둘째, 설령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민법 816조 2호로 혼인 취소를 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소송에서 판소를 냈어요. 이거는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하고 아내가 나한테 1억을 줘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원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원고의 주장,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혼인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그 혼인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혼인이라는 거는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애정과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인격적 결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는 민법 816조 2호가 말하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애 못 낳는다고 그게 바로 혼인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도 다시 짚었는데요. 기록을 보면 아내는 임신이 안 되니까 친정엄마랑 산부인과를 여러 번 다녔고 배란인도 확인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남편의 성기능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간 적도 없고 이러한 고민을 친정 부모한테 알려서 고민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은 이 부부 생활에서 남편의 성기능 장애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게다가 신체 감정에서 시행한 야간 수면 발기 검사에서 정상 범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결국 대법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염색체 이상이 있고 불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법 816조 2호가 말하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고 해서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혼인 취소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원은 그걸 그렇게 쉽게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혼인 취소라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이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전문직이든 공무원이든 결혼은 다 똑같이 사람 대 사람의 일이고 법원이 이런 문제를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몰랐다면 여러분은 이걸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한 원심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본 대법원의 편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